안녕하세요. 커넥팅랩의 모바일 수다 첫 시간입니다. 최근 돌아가는 모바일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쉽게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저희 커넥팅랩의 훈남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커넥팅랩의 대표 운영자를 맡고 있는 영자입니다. 예, 저희 커넥팅랩은 대한민국 IT 기업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25명 정도가 같이 이제 주기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저희 블로그 connectingLab.net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바일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제 IT 기업과 관련 기업에서 한 9년 정도 일을 했던 실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에 대해서 많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오빠입니다. 네. 예쁜 후배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저는 정작 짝이 없는 유튜브 팀맨이고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 제가 소비자로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주 필터 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랭보고요. 제가 시를 쓰기 때문에 랭보입니다. 여기 지금 모바일 IT 얘기라서 좀 부담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 모르는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행을 맡게 된 잘생긴 오빠. 네, 가끔은 좀 변태스럽고 나오는 감성 변태 희열입니다. 네, 최근 고민은 어제 심하게 고민을 하다가 고글을 살까 말까 겨울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가을을 지름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하셨군요. 네, 오늘 첫 회 이제 녹음 일자가 10월 3일 오전인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낙 좀 모바일이나 IT 쪽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도 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 준비를 많이 할 거고요. 오늘 첫 회에는 좀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좀 더 자주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작년 보조금이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작년 이제 9월에 이제 갤럭시 S3가 17만 원에 이제 팔립니다. 소위 17만 원 갤3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고, 버스폰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죠. 공짜폰. 그다음에 올해는 특이하게도 그 방통위에서 통신사 영업정지와 과징금 2번이나 또 하는 또 역사적인 또 해가 됐죠. 네. 그렇죠. 연초에는 통신사에 대해서 거의 한 300억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가 됐었고, 또 최근에는 또 KT 3사도 통해서 합해 한 100억 정도의 과징금을 통해서 또 짭짤한 세 수입을 미래부가 올리고 있죠.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 올해가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이 이제 물린 해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780억 정도? 네, 맞습니다. 조만간 또 이상한 소식이 있을 거라는 또 소문이 있더라고요. 들었어요. 잘은 모르고. 올해 과징금이 한 이렇게 780억이라고 했는데 최근 과징금 맞았던 게 최근엔 없지 않았었나요? 한 그게 한 3,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011년인가요? 그 전에는 영업 정지는 잠깐 있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제가 생각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 가격을 고객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방송에 탔던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그 스마트폰 유통 시장이 보조금 상한선 27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방통의 가이드라인이 27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진행자인 희열님처럼 변태스러운 영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7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한 20만 원을 더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방통위 제재 사항이고요. 그게 경쟁사나 아니면 다른 대리점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대리점이나 통신사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알려주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좌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좌표요? 네. 좌표는 뭐냐면 특정한 단말기와 통신사 요금제의 기준으로 이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고 그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유통점을 알려주는 사이트나 전화번호 혹은 주소 같은 경우를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거는 전문적으로 핸드폰을 구매하시는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이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은 좀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이상이 다운로드를 받은 것 같고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뭐 뽐뿌라든지 클리앙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게시판 형태의 유통 구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변태 같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변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매니아들이 있죠. 매니아들. 네, 뭐 그 뽐뿌 매니아들도 있고. 매니아들이 이제 주로 방문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사 그 보조금 상한선 규제의 정책이랑도 정확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잡혀가나요? 뭐 그 사람이 잡혀가지는 않고요. 지금은 판매자 혹은 통신사 위주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구매자들에게는 별다른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성적인 휴대폰 유통 시장이 수면 아래에서 더욱더 활성화되는, 어떻게 보면 보조금 규제가 그런 음성화된 시장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음성화된 부분의 좀 대표적인 부분으로 또 언급됐던 게 폐쇄몰이라는 것도 운영이 그렇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폐쇄몰이라고 하면 특정 직장이라 특정 회사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커뮤니티에서만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역시 이 경우도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 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고객들에게는 보조금을 더 지급해주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동통신 3사 다 이런 유통망을 구성할 수 있는 영업팀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조금이 몰리는 현상, 이게 바로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만든 건데, 보조금 가이드라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음성적인 폐쇄물이 더 양성화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미래부에서는 이런 좀 음성적인 보조금을 막기 위해서 또 폰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고가에서 할부금이 빠지는 금액이 27만 원이 넘을 경우에 이 경우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신고했을 때 보조금 규모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또한 또 허점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폰파라치는 뭐 저희가 뭐 알다시피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뭐 금방 나왔던 폐쇄물이라든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에서 좀 그냥 그 저희 보조금 가이드 27만 원이라는 게 그 한 명한테 27만 원 이상 보조금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게 뭐 이렇게 법에 명시되지는 않는데 그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 지키면 이제 통신사나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뭐 가징금 먹고 영업정지 당하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통신사한테 그렇게 제재를 가해도 지금 그 잘 안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신고를 해라. 그런 포상금을 주겠다. 이게 폰파라치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되게 괜찮아요. 돈 벌기에 괜찮아요. 짭짤한 거. 짭짤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 일단 보조금을 자기 27만 이상 받은 사람만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보조금을 다시 신고를 해도 가져가진 않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보조금 받고 돈을 이게 제가 알기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건에. 예, 한 건에 100만 원. 웬만한 그러니까 봉지 주는 봉파라치나 아니면 보통 그 법칙 위배하는 파파라치보다 훨씬 더 포상금이 큽니다. 그렇죠. 만약에 100만 원짜리 출고가 단말기를 보조금을 100만 원을 받아서 개통을 했다. 100만 원을 또 받는 그러면 200만 원 버는 그렇죠. 거예요. 200만 원 버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건에 200만 원 버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사이트 주소가 클린 모바일이라고 있어요. 그 치고 들어가면 하면 다 나와요. 되게 쉬워요. 100만 원 버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네. 네. 근데 한 가지 허점이 또 있는 게 이게 대리점에서 구매했을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안 돼요. 안 되고 우리가 폰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대리점하고 판매점인데 거기서 산 것들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온라인. 온라인. 아까 전에 폐쇄몰 얘기하셨는데 근데 폐쇄몰이라는 게 자기 안에서만 사고 파는 거라서 좀 적발이 어렵고 저희가 보통 오픈마켓 폐쇄몰 반대 뭐 G마켓이라는 옥션 같은데 그런 데서 뭐 샀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온라인 그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게시물 등록해서 팔고 사는데 아니면 카페 이런 것들도 다 신고 대상이 되고 최근에는 그 대형 유통 업체라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이마트 이런 데에서 산 것들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리점하고 판매점에서 신고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뭔가요? 네? 그 이유? 보세요. 저희가 지금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마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되게 높을 거예요. IMF 다음에. 근데 지금 대리점 판매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거기도 급이 달라요.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거기도 대기업화가 된 데도 있고 구멍가게 같은 데도 있는데 신고를 한다. 그럼 그 가만두겠어요? 정부에서? 그렇죠.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그 사람들 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맥스로 잡으면 10만 정도 되고 가족까지 치면 그렇죠. 몇십만 30만, 되겠죠. 40만 예. 되는 거죠. 예. 직원까지 하면 더 엄청나고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서민 그 생계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 이 제도 자체가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이제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유통을 하고 있고 대형 유통 매장 같은 경우가 이제 차별받는 것은 이제 기존에 다른 이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은데요. 약간 이게 뭐 방통위 가이드가 사실 법이라고는 이제 법제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 온라인 매장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보조금 27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27만 원이라는 돈이 이미 한 2008년에 그렇죠. 2008년에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 피처폰들을 사용을 했고 피처폰의 출고가가 한 4, 50만 원 정도 선에서는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해당한다고 보면은 요즘엔 출고가가 거의 한 9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네. 최근에 뭐 갤로트 3 이런 거는 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좀 약간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약간 출고가, 보조금, 또 할부원금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생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런 건 교회 오빠가 아, 네. 교육법 한번 알려주시죠.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동생들한테 설명해 주듯이. 아, 네. 쉽게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고가라는 거는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가전제품처럼 맨 처음에 이제 뭐 갤럭시 S3가 뭐 99만 원이다. 그러면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사야 되는 권장 소비자가가 출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보조금이 실립니다. 네, 뭐 통신사와 제휴사가 이제 돈을 조금 이제 부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객이 사기 전에 먼저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그러면 소비자가 샀을 때, 네, 사려고 했을 때 그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제한 금액이 할부 원금이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고객이 가입할 때 이제 하는 요금제와 따라서 이제 추가 할인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월마다 내는 금액이 네,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폰 사실 때는 항상 그 보조금 제한 할부원금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그거죠. 제가 시장에서 값 깎는 거예요. DC 받아서 DC 받은 가격이 보조금이고 DC 받아서 돈 준 게 할부원금. 그렇죠. 예. 보통 할부로 사기 때문에 할부원금이고. 예. 그리고 단말 제조사는 공식적으로는 보조금을 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인정하지는 않고요. 예. 이제 단말 제조사 같은 경우는 단말기를 할인해서 제공하는 형태고, 이제 통신사랑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통신사는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통신료 매출의 일부분을 보조금으로 녹이게 됩니다. 녹이고 나서 할부 원금이 정해지면 거기서 이제 요금 할인 24개월에 뭐 유기 요금제 62,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한 47만 원 정도 요금 할인이 들어가는데, 핸드폰 사러 가실 때 그 판매사들이 대부분 이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인처럼 보여서 핸드폰 가격이 뭐 공짜다 혹은 뭐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가격은 할부 원금이 얼마냐 이거 시작하시는 게 핸드폰 사실 때 저렴하게 사거나 혹은 속지 않고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소위 그 이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하는 말로 이제 눈탱이 맞았다.
이게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요금 할인을 단말기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서 실제로는 할부원금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싸게 둔갑시켜서 고객들한테 이제 약간 좀 그 속여파는 이런 것들이 간혹 있죠. 네. 사실 이런 배경은 다 통신 시장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다 이제 높은 통신료와 높은 단말기 출고가들이 다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상일 의원이 이제 미래창조 과학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128개의 판매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통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8.5%가 단말기 가격 인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지금 한국의 휴대폰 마켓 쉐어의 한 70% 정도 혹은 그 이상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단말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보조금도 커지고 그 높아진 보조금 안에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건데, 사실 단말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대상의 22.3%가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경제 하에서 움직이는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정부의 규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고객한테는 보조금 상한선이 27만 원만 지급하고 특정 고객한테는 그 이상 50만 원, 6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실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부와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 등이 최근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올해 이제 9월 혹은 9월에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당연히 안 됐고, 올 하반기 국회에서 상정되는 발의안 중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뭐 설명 길게 하시. 듣다가 지쳤어. 너무 설명 길게 하죠. 상당히 복잡해요. 이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 이게 뭐 입만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대충 하기 때문에 자료를 너무 많이 갖고 오셔갖고 지금 이분이 평소 저희 그 책을 모바일에 갖고 대한 오셨어. 지식과 인사이트가 저 영자님은 저거 천재가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꾸준한 학습과 제 못생겨. 어따 대고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돼. 얼굴 아까 말씀하신 법에 대해서 뭐 단말 유통구조 개선법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말 유통구조 개선법의 핵심은 그러니까 핸드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옆에 있는 랭보님은 핸드폰 사러 갔을 때 27만 원 보조금만 받아서 갤럭시 S4를 그게 89만 원이죠. 출고가가 62만 원, 할부원금 62만 원을 샀는데 영리한 영자님은 보조금을 1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출고가 89만 원보다 11만 원이 남죠. 그럼 그 돈은 제가 다 먹게 되는 거고요. 어디다 쓰셨어요? 좋은 데 썼어요. 좋은데요? 네. 어디? 웃지 마세요. 좋은데 자주 가시는 걸?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발의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휴대폰 네. 가격이 저마다 다 다른 거죠? 이제 보조금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오빠가 친절하게 또 왜 이렇게 가게마다 달라요? 휴대폰 가격이?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보조금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대리점이나 이제 판매점들이 자신들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조금 더 그 보조금을 이제 더하는 거죠. 근데 그런 통신사 측면이 아니라 이제 대리점이나 이제 판매 측면에서 더하는 그런 보조금들이 있어서 그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들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제 대리점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판매에 따라서 받는 그런 장려금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해서 이제 미래 투자 방식이죠. 어느 정도 고객을 모으면 이 정도 수익이 거둘 것 같으니까 이제 돈을 내가 조금 더 써서 고객을 좀 더 모으기 위해 이제 돈을 그렇게 차별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갔을 때
이제 모두 다 가격이 이제 똑같지 않고 다른 거죠. 그럼 뭐 판매 대수에 따라서 대리점에 주는 장려금이 다르고, 그러니까 많이 판 데는 더 싸게 줄 수 있고 고객들한테 사람들한테 좀 못 파는 데는 좀 돈을 좀 장려 보조금을 또 조금밖에 못 주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고 그렇게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본적인 경제 논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많이 파는 데를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파는 데를 가야 또 싸게 살 수 있죠. 이게 공급가가 그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지만 또 사실 소비자를 보고 그 소비자한테는 얼마까지 팔 수 있겠구나 판매자가 좀 어리숙한 사람들. 네. 예를 들면은 우리 랭고님이 기분 좋아서 술을 한잔 하고 아유 기분도 좋은데 핸드폰이나 바꾸러 갈까 해서 눈 개슴츠레 하게 가면 저는 그런 거 협상을 안 해요. 네. 워낙에 또 제가 가진 게 충분하기 때문에. 또 가정입니다. 네. 네, 다 드려요 그냥. 달라는 데나 드려요. 그러면 출고가 그대로 사시게 되는 경우요 이렇게 네, 사드려야죠. 네. 주고 가도록. 수첩에다가 이렇게 볼펜을 쓰면서 할부 원금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고 딱 시작하면은 그러시겠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저는 삼성 거면서요. 다른 건 안 보고. 삼성. 네. 이런 분들이죠. 삼성이야. 그게 중요한 거. 요즘 같은 때 갤럭시 S3 사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예. 흔히 최신 이런- 폰 아닌가요? 흔히 이런 분들이 눈탱이 맞았다고 그러죠. 좋을 거. 그래요? 지금 갤럭시 S3 쓰고 있는데. 전 국민이 호객님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객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고요. 방지하겠다 호객님. 네. 호객님은 뭔가요? 호객님. 아, 호객님. 호객님. 네, 호객님이란 단어가 사실 호구라는 단어와 그렇죠. 고객님이라는 단어를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객님을 정말 이렇게 우리 고객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어이 거기 호구 왔는가 거의 그런 생각으로 네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좀 판매자들이 많다 보니까 호구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죠. 제가 시인이다 보니까 네.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빗댄 말입니다. 네. 제가 이 정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할게요. 그게 호구죠. 호구예요. 그렇죠. 호구의 역사가 깊죠. 예전에 저희가 용산에서 컴퓨터 사거나 워크맨 샀을 때부터 다 이제 호구라는 구조가 다 있었고, 그 이제 PC 산업이나 그 워크맨 쪽이 이제 사양화되고 핸드폰 유통 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핸드폰 유통에서 그런 호구를 만드는 방법과 기교들이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나죠. 예. 할부도 도입이 되고 네. 요금 할인도 되고 20개월, 30개월, 36개월 그렇죠. 제도도 네. 붙고 해서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참고하셔서 핸드폰 사실 때 교회 오빠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특히 젊으신 네, 젊으신 여성분들. 남자들. 진정하게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싶을 정도로 해주는 제가 거예요. 쫓아가서 같이 사드립니다. 같이 개통해 드릴 거예요. 네, 개통까지. 개통하고 전화도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개통하자마자 번호를 알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리점에 갔을 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하고 네. 단도직입적으로 할부금이 얼마예요?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좋을 걸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주요하게 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한 어떤 미래부에서 준비한 방안이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재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고요. 첫 번째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가입 유형과 요금제와 거주 지역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보면은 요금제가 6만 원 이상인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입 유형, 예를 들어 신규냐 번호 이동이냐 기기 변경이냐에 따라서도 핸드폰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 법안에서는 이러한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별화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할부 원금이 구성하게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매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거를 공표하라라는 게 통신사들에게 권고할 사항이고요. 대신에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이 판매에 그런 플렉서블한 판매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 일정 범위 내, 그러니까 15%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보조금이 허용이 된다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가장 또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핸드폰 요금 안에 단말 할인처럼 보이는 요금 할인이 녹여져 있는데요. 이거를 단말기 할인과 요금 할인을 분리해야 되는 요금제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조금 지급하실 때 핸드폰 사실 때 보면 뭐 한 5,000원짜리 부가 서비스 가입 3개월만 해주세요. 뭐 벨소리 이거 한 2개월만 써주세요라는 거 있는데요. 이러한 부가 서비스를 일정 기간 사용을 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법안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최근에 저도 핸드폰 살 때 72,000원짜리 LTE 요금제를 하게 됐는데 뭐 제가 72,000원 요금제가 필요해서 한 건 아닙니다. 단말기 싸게 사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해서 72,000원 요금제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법안 내용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매점에 대한 선임권 제한인데요. 판매점은 통신사랑 계약되어 있는 대리점이랑은 달리 대리점들과 계약되어 있는 2차 벤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판매점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현재는 대리점이 갖고 있습니다. 대리점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잘 컨트롤이 안 되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가 판매점 선임까지 하라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전국에 한 4만 개의 판매점 사업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대리점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정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보조금 과열을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다 통신사 혹은 대리점 위주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뒷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말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혹은 단말 출고가 할인 부분 등에 대한 제조사 처벌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굴지의 S전자, L전자가 이 처벌 방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통신사, 단말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각 진영의 논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쉽게 법제화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깔끔한 정리의 영자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졸았어요. 아직 계셨어요? 네. 가셨죠 이제. 졸리네. 네. 살 사람하고. 그래서 미래부에서는 아마도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좀 부단히 노력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5월에 이미 한번 상정이 됐다가 통과되지는 못하고 한 계류 중이었는데 지금 10월 돼서 이 통과를 앞두고 요즘에 네이버라든가 다음 IT 뉴스라는 보시면은 이 보조금 관련해서 각 어떤 플레이어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한 어제는 제조사들이 열심히 네. 이게 제조사들에게 너무 불합리하다. 네.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 하는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 그렇죠. 아마 이 통과를 앞두고 통신사 쪽에서도 아마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번 이때쯤 나오는 게 항상 이렇게 협회 이런 것처럼 잘 나오잖아요. 협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 대리점 점주 협의회 뭐 이런 것들에 판매자 협의회도 있고 그런 온라인 분들이 판매자 있는데 협의회도 있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아마도 좀 손해 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좀 단체 행동도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사안이라서 뭐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단말기 유통이랑 통신시장 유통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 법안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과열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미래부에서 이제 이전 정권이죠.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던 게 MVNO. 쉽게 말하면 알뜰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이에 대한 노력을 통신사들에게 많이 좀 강제를 했는데 이미 알뜰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데 고전에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좀 시장 임팩트에 대해서 약간 살펴 말씀하시죠.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각자 한번 얘기해 보죠. 제가 봤을 때 요 법안이 통과되면 제일 안 좋은 데는 판매점 같아요. 판매점. 기본적으로 그렇죠. 판매점. 지금이 이게 단말기 팔 때 되게 복잡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요금제에 따라서 단말기 모델에 따라서 판매자한테 안 좋다라는 건 고객한테 좋은 겁니까? 그 부분부터. 고객한테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단말기 비싸게 사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법안이 뭐냐면 제가 아까 영자님이 갖고 오신 그 방대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보고 그냥 보면서 할 수도 있는. 예. 저는 뭐눈 감고 하는데 네, 할 수 있는. 예, 보니까 요게 지금 단말기 할부원금. 아까 우리 교회 오빠가 얘기해 주신 우리가 실제로 사는 단말기 가격 오픈하는 거네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거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단말기의 출고가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만 원, 100만 원인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600불, 한 500불대 후반으로 유통되고 있는 단말기들이 한국에서는 90만 원대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고객들은 90만 원에 사는 거고요. 어떤 고객들은 60만 원에 사고 그보다 더 싸게 사고. 사실 뭐가 정가인지는 사실 그걸 만드는 이제 제조사들이 아마 잘 알고 있겠죠. 뭐 그거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원가를 모르기 법이 때문에. 통과되더라도 단말기 출고가가 정상화돼야 되는 게 사실 3개월 과정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기본 고객이 오히려 비싸게 현재보다 비싸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단말기를 바꾸는 뭐 시점이라든지 비싸니까 좀 더 많이 쓰겠죠. 그다음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단말기를 한 해에 뭐 100만 대를 바꿨다고 하면 고객들이 100만 대를 교체를 했다고 하면 이제 뭐 한 50만 대 수준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 제조사나 통신사들도 매출이 줄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엇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죠. 네. 그렇죠. 단말기 가격이 이제 다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다 어디서 똑같아지는 사나? 거거든요. 어디서 사나. 네. 거기 예를 들면 거기 미국 통신사 보라이즌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공시가 돼 있어요. 2년 작정하면 얼마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협상할 게 없잖아요. 고객들도 어디 가나 가격이 똑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복잡한 이런 걸로 해서 어디 가나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인데 어디 가도 똑같으니까 판매자는 더 이상 마진을 좀 남기기 힘든 구조가 돼요. 판매자만 안 되고 고객들도 좀 비싸게 사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 근데 이거는 뭐 휴대폰 제조사만 탓을 할 게 아니고 통신사들한테도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지금 통신사들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처음엔 반대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갖고 있죠. 왜냐면 보조금 규제를 해보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더라. 그렇죠. 통신사는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통신사는 이제 하면 좋은 거예요. 이거. 통신사는. 그런데 지금 통신사들의 기본료 자체도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7만 원대 저희가 불과 한 3년 전에는 4만 원대 요금제를 썼던 것 같은데요. 아, 이제는 그거는 7만 원대 요금제를 기본료로. 그게 사실은 좀 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그 기본료도 있고 요금 할인도 있잖아. 근데 요금 할인이 왜 나왔냐면 그것도 사실 보조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2008년에 이제 저희가 그 보조금이 일몰 됐어요. 보조금 이제 하지 말라. 단 27만 원까지만 허용해 주겠다고 한 건데. 근데 2009년에 저희가 그게 나왔죠. 아이폰. 그렇죠. 근데 아이폰 너무 비싸요. 안 비싸요? 81만 4천 원이었나? 맞습니다. 16개가 그거를 사람들이 못 사요.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보조금을 못 주니까 네. 할인을 해주겠다. 요금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보조금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좀 뭐랄까 이게 물이 엇나가기 시작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그렇죠. 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정부에서 그 돈을 주지 마라 대신 요금 할인을 해라. 요금 할인을 해라라는 게 아니고 하라는 하지 말라고 했더니 통신사들이 요금 그러면 저희가 요금 할인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제도가 복잡해요. 생겨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꼼수를 부렸는데 그 꼼수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거죠. 저는 뭐 누굴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요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OECD 국가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LTE 요금이 그렇게 비싼 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렇게 비교하면 근데 한 뭐 통계라든지 기존 각종 통계들은 뭐 물가 지수를 반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라고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게 비싼 수준은 사실은 아닙니다. 통신사에서 오셨나요? 이렇게 통신사 입장을 대변하시나요? 뭐 그렇진 않고요. 근데 제가 외국 나가서 요금을 좀 써보니까요. 국내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워낙 비싸서. 네. 국내가 좀 잘 돼 있긴 해요. 네트워크 안 끊기니까. 네. 그렇죠.
아무튼 뭐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네. 그래서 판매점한테는 좀 안 줄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이제 극렬히 지금 저항을 하고 있죠. 예. 아까 근데 제조사한테도 약간 좀 안 줄 수도 있는 게. 제조사한테 많이 안 좋죠. 왜냐면 어쨌든 누가 보조금을 썼든 간에 좀 싸게 사서 많이 팔았어요. 한 1년에 한 3천만 대씩 이제 새 폰이 팔리는데 점점 늘어나죠 이제. 예전에는 뭐 1,000만 대부터 시작해서 3천만 대까지 왔는데 비싸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덜 팔죠. 이제 핸드폰 판매 단가,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되는 단가가 올라와서 한 달에 200만 대 팔리던 게 150만 대밖에 안 팔릴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핵심적인 거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유통에 대한 헤게모니를 뺏길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삼성전자가 현재 시장 점유율 국내에서 한 7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핸드폰 단말기 이제 공급가, 통신사한테 주는 공급가, 소위 말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가지고 통신사들을 어떻게 보면 유통에서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단말 제조사의 장려금과 그다음에 물량. 예를 들어서 인기 단말기 같은 경우는 특정 통신사한테만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단말 제조사들이 유통시장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신사가 대부분 갖고 있던 것을. 이제 단말기 공급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걸 공시화한다라고 하면 사실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 공장에서 찍어서 공급하는 딱 그 구조. 단순화되어지다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헤게모니를 또 잃을 수 있다.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아 역시 영자는 얼마나 인사이트가 대단하시네. 사실은 저희가 못 살 때는 제조사가 갑이었어요. 물건이 딸리니까. 근데 저희가 조금만 더 싸게 되면 유통업자가 갑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물건 풍부해. 누가 팔아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사실 유통 헤게모니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통사들 대리점이긴 하지만 제조사들도 좀 파고 네. 있죠.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기업 같은 데서는 또 점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힘이 있죠. 저기 S. 저는 예. 뭐. 저는 삼성 것밖에 안 써. 노트북도 그렇고 야, 네. TV, 휴대폰 다 삼성. 네. 삼성은 전혀 당신을 쳐다보지 않는데. 할인해도 정말 좋아요. 그렇게 많이 사셔서 할인 좀 많이 받으셨네. 저는 정가되고 있어요. 왜냐면 피해를 주고 싶죠. 네. 호갱. 대단하네요. 음. 네. 호갱이에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 아까 전에 잠깐만 얘기하려다가 못했던 네, 저희가 말이 많아갖고. 네, 알뜰폰에 대해서도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교육방. 네, 이 부분 교육박 한번 좀 네네. 얘기해 주시죠. 알뜰폰, 소위 그 MVNO라고 하는 그거는 그 이제 제4통신이라고 하죠. 뭐 그런 저희 그 뭐 통신 3사가 있다고 하면 이 통신 3사가 깔아놓은 네트워크망을 도매로 그 사서 이제 자신들의 상품을 해갖고 고객들한테 이제 좀 더 싸게 하고자 이제 나온 게 이제 알뜰폰이고요. 이게 해외 같은 경우 뭐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이제 유명한 곳이 이제 CJ 헬로비전이나 뭐 프리텔레콤들도 있고요. 네, 온세텔레콤도. 온세텔레콤. 현재 한 27개 정도. 네, 많은 곳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우체국 들어왔던데. 네. 우측을 좀 더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보통 지금 이제 활성화된 해외와 달리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건 아니고 이제 아직 이제 성장을 이제 하려는 이제 최근에 한 태동- 200만 명 그렇죠. 넘었죠. 이제 태동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알뜰폰 시장이 기존에 있던 통신 시장과 대비해서 약간 좀 열의에 있었던 게 이런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내 얘기했던 유통, 그러니까 핸드폰을 판매하는 그런 유통이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죠. 사실. 그렇죠. 네. 이거 싸다 그러는데 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고 뭐 가끔 그 기사는 나옵니다. 뭐 편의점에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체국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알뜰폰의 유통을 대행하겠다. 그죠? 이제 정부가 뭔가 MVNO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이런 20여 가지 그 MVNO 사업자들을 우리가 그 상품들을 판매 대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판매를 시작했죠. 이 기사를 보면
기사를 보면 이제 알뜰폰 판매한 게 1에 한 660건 정도 첫날. 네, 그러게요. 첫날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연으로 따지면 한 2만여 대 이면서 네. 상당하거든요. 만약 우체국 이제 판매 대행이니까 이제 우리가 대리점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연 2만 대다. 그러면 상당한 채널이죠. 따뜻하죠. 네. 저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각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알뜰폰이 뭔가 유통에서 좀 힘을 많이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국에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애 기억에 한 3,500개 정도 매장이 있는 거 같아요. 직원들 한 4만 명 있고 직원들 4만 명이 판매장 그 4만 개 계정이랑 일치하네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이제 많은 매장 수와 직원 수도 중요한데 사실 우체국이 최근에 편물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뭐 방카의 기능도 하죠. 뭐 보험이나 이런 펀드 상품도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 요번에 알뜰폰 했을 때 이거 반신반의했던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 커넥팅 랩에서도 계속 이제 MVNO 사업 쪽이랑 통신 유통망 쪽에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첫날 우체국에서 저렇게 팔렸다라는 것은 MVNO의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MVNO는 기존의 통신사와 같은 통합 품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본물처럼 터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체국에서 팔린 것은 사실 이 매장 수나 직원이 만나서 효과도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우체국이라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최신부, 하나의 기관으로서 공신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우체국에서 보증할 수 있는 통신 사업자이다. 그렇죠. 보증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된 거죠. 그래서 MVNO 사업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녹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꾸 할 말이 생각나서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되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다음에 따로 하기로 하죠. 중요한 말이니까 좀 다음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알뜰폰과 이제 우체국의 이런 진출 소식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락 올 것 같아요. 주고한테 저한테. 우체국에서요? 네, 제가 한번 싹 한번 이렇게 네, 해주시거든요. 연락 오죠. 지금 택배 왔다고. 택배 어제 받았어요. 우체국에서 항상 받죠? 네,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다음 기회에 MV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1회 아마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타 녹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뭐 근데 각자 한 마디씩 안 하나? 그럴까요? 네. 네, 영자님부터 한번. 짧게. 못생긴 사람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랭보보다 조금 좀 못생긴. 좋아하네요. 네, 좋다네. 개그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하루에 좀 몰아서 녹음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오늘 첫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많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피드백,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스터디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인입니다. 저기 램보고요. 별 생각 없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얘기할 거리가 점점 많아지네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뭐죠? 단말 유통구조 개선법 사실 요게 정부가 추진할 법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재판매 가격 유지란 거는 독과점 업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랬더니 네, 가격을 똑같이 하겠다는 또 거는 시작하시네요. 요것도 짚고 나가고 넘어야 되고 여기 판매점이 없애면서 우체국 요거 공신력 있는 유통 채널 요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도 다음 기회. 알려주시죠. 그렇죠. 제가 바빠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르면 하고 나오는데. 네, 교육법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첫 녹음하는데 이 세 분 만만치 않네요. 네, 저는 사실 좀 긴장됐거든요. 뭔가 지금 여기 분위기가 좀 약간 좀 긴장돼서 이 세 분 정말 잘하시네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다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또 더 얘기할 텐데 그때는 뭔가 좀 제 원래 포지션인대로 이렇게 뭔가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았던 희열입니다. 오늘 첫 회 진행을 하면서 사실 한 20분, 3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훌쩍 시간을 넘었네요. 그래서 정말 시간상 이런 부분들도 좀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절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듣기 좋은 방송, 듣기 좋은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양복이 보실래요? 여자 만나고 오셨어요?
결혼식 가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네. 그러면 커넥팅랩의 모바일 수단은 끝!